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과 양자역학 제5부 중에 10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5부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보통합이론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믿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구강에서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보는 주류신경과학계의 견해를 제가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주류신경과학자의 견해가 협소하다고 해서 의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모습을 직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의된 것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가 반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쨌든 모든 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정의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의식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신경과학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두뇌 상태가 바로 의식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식의 출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신경세포들은 막을 따라서 전기신호를 운반하고 적절한 때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다른 뇌세포들이 방출한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을 따릅니다. 개별 뉴런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둠 속에서 활동한다고 말하겠는데 개별 뉴런들은 어둠 속에 삽니다. 개별 뉴런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그에 참여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뉴런 다발 전체는 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겠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인 거죠. 근데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있는데 이 호주의 철학자 차머스는 의식과 관련된 논문을 2000편이나 찾아봤는데 뚜렷한 경향이나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자들은 의식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머스는 그걸 자기식으로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쉬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감각적 자극을 구별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뇌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합 처리하고 그 정보를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쉬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 인지체계의 객관적 구조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간다면 쉬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뇌의 물리적 작용이 주관적 경험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 서로 신경세포들은 이 자체로서 의식이 없고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주고받고 신경전달까지 주고받는데 거기서 의식이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서울 시민들도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신호를 전달받는다면 서울 시민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비슷한 생각이니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습니다. 같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의식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철학사전에 보면은 인간에게 특이한 심리적 활동의 총체로서 의식은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일체 활동을 포함한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정신작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구구사전에서는 깨어있을 때의 마음의 작용이나 상태다. 뭐 그런 뜻도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뭐 의식이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마음에 두는 거 또는 자각하는 거. 위키백과에 보면 의식이란 일반적으로 대상에 관해서의 의식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의식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상에 관해서 의식이면 정신작용을 나의 작용이라고 자각하는
의식을 자의식이 이룬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 사전을 보면은 알고 사고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대상을 총괄하며 판단, 분별하는 심적 작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3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심의식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의식이 가깝다고 말한다면 의라고 하는 생각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의식을 한다. 그 다음에 사물을 식별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별이라고 하죠. 한다. 이렇게 해서 7식과 6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식인 아리아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전에 나오는 의식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7식과 6식이 작용하도록 하는 근본이 된다는 면에서 제가 3부 6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그렇게 뭐 국어사전이나 철학사전을 보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의식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뭘 인식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생물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감각하고 감각기관으로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반응한 것, 즉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이 의식인데 이런 것이라면 식물과 박테리아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라면 자동 온도 조절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동 온도 조절기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면 멈추고 낮아지면 다시 히터를 돌려서 그 방을 데우고 그것도 그럼 의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박한 생물학적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자동 온도 조절기도 의식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식에 대한 물리학적 정의도 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정의는 아까 참호서가 2000가지가 넘는다고 했죠. 그 중에서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는 신경의학과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또 의식을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시공간 의식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은 미치오 가쿠가 쓴 마의 미래라는 책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공간 의식 이론에 있는 자동 온도 조절기도 낮은 단계의 의식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2023년 현재를 놓고 보면 의식을 설명한 이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으로서 제가 4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줄리오 토토니가 주창하는 정보 통합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버나드 파스가 주창한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칼 프리스턴이 주창하는 자유 에너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주창하는 느낌 감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과 불교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흥미있는 것이 정보 통합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이 정보 통합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토니의 정보 통합 이론은 먼저 사고 실험으로서 이런 걸 제시합니다. 방 안에 사람과 발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불이 반짝해지면 밝다 하고 말하고 꺼지면 어둡다를 말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하죠. 이때 사람과 발광 다이오드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광 다이오드가 갖는 정보 양과 사람이 갖는 정보 양과 질이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보 양과 질이 다르냐? 이거죠. 인간은 말은 밝다 없다 둘밖에 말하지 않지만은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풍경, 여기에 뭐 책상이 있고 뭐 저기에 무엇이 있고 저기에 있고 또 방 안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방 바깥에 나오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것 중에서
밝다, 어둡다 둘 중에 한마디를 말하는 겁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온, 오프밖에 없습니다. 밝다, 없다. 그러니까 켜지면 밝고 꺼지면 어두워 둘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둡다고 보고하는 것의 의미는 어둡다, 밝다 선택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선택지도 있는데 단지 그걸 고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둡다고만 말했을 거고. 근데 발광 다이오드가 어둡다고 전할 때 그것은 발광 다이오드의 유리한 선택지는 어둡다, 밝다 중에서 밝다를 고르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니까 둘이 똑같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방에서 빛이 켜지거나 꺼질 때 인간의 응답과 발광 다이오드의 응답을 곁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 외부 관찰자는 정보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알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 어떤 걸 보고서 이걸 어둡다고 한다면 뇌 속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바로 풍부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풍부하다는 것, 즉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상태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식의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토니가 공리 하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의식 경험이라는 것은 풍부한 정보량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의식 경험이라는 것은 무수한 다른 가능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제거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의식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는 100만 개의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카메라는 2의 100만 승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카메라에 장착된 다이오드 각각은 모두 독립된 단위로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독립된 부위의 집합에 불과한다면 뇌는 수십억 배가 되는 많은 그 선택한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낼 수 있도록 통합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째 공리를 또 세울 수 있죠. 의식 경험은 통합된 것이다. 의식의 어느 상태도 단일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한다면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반은 엄청나게 많은 다른 상태를 구분해낼 수 있는 통합된 존재예요. 이 말을 바꾼다면 우리 신체의 어느 시스템이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토토니의 정보 통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 데이비드 이글먼이라는 사람이 더 브레이라는 책에서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을 제가 잠깐 소개시킵니다. 그러니까 토토니는 시스템이 의식을 가지려면 충분한 복잡성과 충분한 연결성의 완벽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성은 시스템이 매우 다양한 상태들을 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충분한 연결성은 연결만 안 해서 멀리 떨어진 부분들도 여기 있는 것과 함께 똑같이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이론이 옳다면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의식 수준을 비외과적으로 검사할 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무생물 시스템이 의식을 가지는지 판정할 길도 열릴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도시가 의식을 가지는지 판정할 길도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뇌 신경세포도 사실은 전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고 화학물질 연락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의식이 생기니까 서울 시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의식을 가졌는지 안 한지를 판정할 길이 있을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의식이 꼭 유기물질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작용이 적절히 조직화되기만 하면 실리콘에서 의식이 발생해요. 실리콘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뇌의 소프트웨어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면 우리 자신을 몸이라는 기반에서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가능해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꼭 두뇌신경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충분한 할 만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컴퓨터에 업로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비생물학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속에 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4부에서 쓴 다중우주 가운데서 이런 물음을 들었는데, 의식이 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토토니는 이런 결론에도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산다고 해도 반박할 길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의식을 만드는 기반으로서 신경이나 컴퓨터 같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면에서 정보통합이론도 유물론적 환원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이론을 제일 원인을 부정하는 분류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정보통합이론을 발제론과 결합하면 이 정보통합이론은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제론에서는 뭐가 하냐면 주관과 대상과 인지가 함께 나타난다고 보니까 거기는 제일 원인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유물론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더불어 정보통합이론은 또 다른 면에서 불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이론입니다. 뭐냐면 유식불교에서는 일심을 말하는데, 한마음을, 우리 각자의 의식이 깊은 심층 의식에서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합이론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능하죠. 부처님은 우주와 내가 하나이고 자타 불이 경지를 이렇게 설했습니다. 비구들이요,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이 없다는 거죠.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은 궤도일 것이다. 비구들이요, 태어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이 없다면 태어난 변화, 지어진 것도 벗어남도 없을 것이다. 이런 교제가 있다니까. 우주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구별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고진멸의 경지는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이 경지를 말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깊은 심층에서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과학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체험인 거죠. 근데 개체의식이 만약에 다 하나 통합돼서 우리가 심층 의식 속에서 하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전체 하나의 의식을 우리가 우주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우주의식이라는 말은 종교와도 관계없고 신경과학과도 관계없이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같은 데 쓴 말이긴 한데, 정보통합이론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거죠. 정보통합이론에 의하면 의식이 꼭 유기물질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작용이 적절하기만 하면 실리콘에서 의식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주의 구성요소가 적절히 조직한다면 우주 자신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하고 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가이아 이론이라 해서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고 우리의 은하계까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성요소가 적절히 조직화된다면 우주 자신이 의식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이 정보통합 이론인데, 우주의식은 임사체험이나 사후세계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불교인이라면 흥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 정보통합이론이 불교인에게는 상당히 흥미있는 의식이론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우주의식에 관해서는 제15강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리가 꾸는 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